그리고 이제 1차 미팅과 2차 미팅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초대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제가 저희 베이직 시간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 초대 영역은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요 2차 미팅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라는 건 뭐죠? 내가 1차 미팅을 해요. 내가 이제 명단을 썼죠. 명단을 쫙 쓰고 명단 분류해요. 명단 분류할 때 오늘 알려드렸던 가장 핵심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들, 그 다음에 영업 경험자, 방판 경험자들,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갖다가 먼저 리크루팅의 핵심에 넣고 먼저 컨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1차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2차 미팅까지 초대를 해야 되겠죠. 2차 미팅은 누가 한다? 맞습니다. 스폰서가 합니다. 스폰서가.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함께 대동을 해서 사업을 전달하는 자리죠. 이게 바로 2차 미팅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보통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서 핵심은 격차 이론이에요. 격차 이론. 자, 저는 이 호일러의 법칙을 쓰는 2차 미팅은요. 하나의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이요. 호일러의 법칙은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3명이서 같이 해요. 한 명은요. ABC 법칙이라고 하는데 A는 스폰서예요. 이 사업을 설명해 줄 사람. B는요. 오늘 주인공이시죠.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C는요. 여러분들이 초대한 사람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납니다. 한 자리에서요. 그리고 누가 설명을 하냐면 스폰서가 설명을 합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사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요. 이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저는 완벽한 연극 무대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연극 무대가. 그런데 이 2-3시간 동안의 연극 무대를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리크루팅이 잘 일어나고 아니면 리크루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격차 이론이에요. 격차 이론. 자, B, 즉 여러분들이라고 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뭘 하셔야 되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호일러의 법칙의 핵심은요. 전 호일러 법칙은 쓰면은 웬만해서는 다 성공하잖아요. 능력 있는 스폰서라면 웬만해서 다 성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B가 얼마나 잘해놨느냐에 따라 틀려요. 사업을 설명해. 사업을 설명하는데 A가 잘 설명하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B가 즉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초대를 잘 해놓느냐죠. 첫 번째는요. C하고 A하고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여놔야 돼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즉 C가요. 우리 스폰서를 엄청나게 어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야 C야 오늘 널 만나주실 분은 이분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야. 오늘 오시는 자리는 엄청 어려운 자리야. 내가 진짜 부탁을 해서 엄청 어렵게 잡은 자리야. 이게 돼야 되죠. 야 오늘 오는 사람은 애 셋 딸리는 엄마야.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격차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격차를 어떻게든 벌려놔야 돼요. 이게 바로 B의 역할이에요. 이 격차를 딱 벌려놓고 안 벌려놓고의 차이는요. 제가 딱 그 미팅 장소를 가보면 알아요.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격차를 벌려놓으신 분은요. 보통 태도가 이렇습니다. 아, 오셨어요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격차를 안 벌려놓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태도가 딱 이거. 팔짱 꼬고 있어. 다리 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 너 왔냐? 이거죠. 이러면 그날 미팅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막 2-30분 걸려요.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이거는 B가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격차를 안 벌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요. 격차만 버리면 돼요. B는요. 초대 제대로 하고요. 격차만 버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날 장소에서도 격차를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무조건 스폰서부터 먼저 와 있어야 돼. 그리고 와가지고 자리도 정해야 되겠죠. 조용한 자리. 보통 커피숍에서 미팅을 많이 하니까요. 커피도 시켜놔야 돼요. 스폰서 왔는데 스폰서가 커피 시켜. 스폰서님 카드 좀요. 격 빠지는 거죠. 바로 격 빠집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얼마나 진짜 힘들게 오셨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딱 오셨으면 깍듯하게 인사하고 스폰서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버도 떨고 맞죠? 연극 무대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싫었던 건데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야, 쟤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줄수록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 사람이 귀를 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격차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막 얘기하는데 막 옆에서 카톡하고 있고 들락날락거리고 막 전화하고, 그리고 특히 옆에서 껴드는 사람, 난 진짜 미치겠어. 껴드는 사람들은. 나는 가뜩이나 집중력도 안 좋은데 막 얘기할 때 막 껴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은 다음에 후원을 못 해드려요. 제가 한 번은 말하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근데 또 이게 버릇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버릇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순간 격차가 확 떨어집니다. 맞죠? 어려운 사람 불러놨다며요. 그러면 자기가 막 얘기하면서 듣고 들으면서 막 적고, 그렇죠, 아는 내용도 막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격차가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 2차 미팅이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초대하기까지 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단계라는 막 그런 것도 얘기도 들어가면서 야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정 해가지면서 데리고 왔으면서 왜 그 2시간을 못 버티냐고.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B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요. A는 당연히 웬만해선 잘해요. 스폰서들은요. 스폰서들은 웬만해선 잘해요. 왜냐하면 잘 되어 있으니까. 복장도 잘 갖춰져 있을 거고 냄새도 안 날 거고. 맞죠? 그런데 이 스폰서들도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B를 띄워주셔야 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사장님. 사장님, 우리 B 사장님께서 사장님을 되게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B 사장님 진짜 요즘에 열정적으로 사업하세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합니다. 이 사장님이 진짜 요즘에 레이저를 막 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을 보면 너무 눈이 아플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꼭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B를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C가 이 사람을 믿고 사업해도 괜찮겠구나. A를 통해서 사업을 전달받았으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B에 의해서 사인이 나와야 되니까 B를 띄워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 정도의 공연 시간이 딱 진행된다고 보시고 사업을 딱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마지막 클로징. 자,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한번 얼굴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호일러의 법칙 다들 쓰시죠? 쓰실 때 나는 클로징을 내가 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한다. 클로징을 내가 한다. 야, 카드 줘. 이거 있잖아요. 내가 한다. 우리 스폰서가 한다. 오, 여기 스폰서가 한다가 없네. 초고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클로징은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클로징을 스폰서가 하면 격이 거기서 빠져버려요. 장엄하게 딱 얘기 다 끝내고 나서 갑자기 사장님 카드 주세요. 이렇게 가면은 그 자리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클로징은요 누가 해야 되냐면 B가 해야 돼요. 사장, 야 봐봐 끝내주지 이 사업.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이 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해. 난 진짜 너랑 같이 성공하고 싶어. 나랑 진짜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자. 카드 줘. 까지 끝내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2~3시간 동안 열심히 목 터져라 스폰서가 얘기한 내용들이 갑니다.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요 대부분 사람들이 들었어. 좋아 이 사업이. 그러면 이렇게 확 올라갔어. 근데 24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럼 제로에 딱 들어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48시간 구간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로 넘어가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거든. 야, 나 이 사업 하려고 하는데 다단계잖아. 이렇게 막 들으면서 사람들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만둬요. 마이너스가 돼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요.
그 자리에서 클로징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클로징 안 하신 분들은 다음 후원을 안 해요. 냉혹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사전에 얘기하거든요. 사장님 오늘 자리 가시면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클로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장님 다음에 저 안 부르셔도 돼요. 말씀드려요. 뭐 그렇다고 안 가진 않아요, 사장님들. 예, 갑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린다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그분들은 클로징을 해요.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좋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꼭 습관처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후원 가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파트너들의 공공재시죠. 더 열심히 뛰시고 클로징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더 시간을 쏟아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 잘 해주시고 왜 클로징을 해야 되는지 초반에 이 미팅을 하기 전에 전화로라도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날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카드 좋아했는데 나 다음에 할게 이래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얘기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거를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로징이 제일 중요하다. 뭐가 됐다. 그리고 스킬과 후속 조치 부분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모두 끝내버립니다. 원래 여기에 막 예전에 제 이 책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바이블 21주 베스트셀러죠. 예. 예. 이 책 같은 경우도 여기 스크립트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보험사 거 리크루팅 보면서 스크립트 좀 써봤었거든요. 근데 참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더 이상 안 써요.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예전에 스크립트 방법 썼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누가 그랬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공통점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리크루팅이 잘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의 차이. 이거를 확실히 알게 된 게 바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통해서입니다. 그날요 갔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날은 리크루팅이 잘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계속 호응해주고 계속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한 날은 그날은 리크루팅이 잘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막 꺾어야 되는 날이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이날은 꼭 리크루팅이 안 돼요. 막 이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뭐라고 막 논리적으로 막 하고 막 이 사람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막 저도 자존심 상할 때 있고 막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해서 이기고 와. 이런 날은 리크루팅이 안 돼. 근데 카네기 인간관계로서 그랬어요. 절대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냥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욕구만 채워주세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나 다단계 가서 싫어요. 맞아 싫죠. 나도 싫었어요 진짜. 근데 코로나여가지고 죽겠어요. 사장님 안 죽겠어요. 그때 뭐 이러잖아요. 거기서부터 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다 보면 말이 나와요. 특히 여자분들,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로는 동기부여 아카데미에서 해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크루팅과 팀빌딩에 모두 다 적합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킬과 후속 관리 부분은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제가 동기부여 아카데미 때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다뤄드릴 리크루팅 아카데미의 핵심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지금 이 리크루팅 아카데미에서 안 다룬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바운드 리크루팅.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리크루팅을 들어오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SNS로 리크루팅 하는 거 안 알려드렸어요. 이것도 세션을 따로 마련했고 세 번째는
후속 조치와 스킬 부분, 요거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제가 동기부여 아카데미 세션에서 마련해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저는 리크루팅 관점을 기업 관점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구멍가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마성규 사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마 사장님은 구멍가게 한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한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요. 예. 그러면은 그냥 뭐 한 명 리크루팅해서 뭐 꼽아놓고 이런 리크루팅 하실 거예요? 아니요. 예. 인재를 리크루팅 하실 거죠? 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실 건가요? 제 주위에는 진짜 없었지만 될 수 있는 한 네트워크 마케팅 유경험자 아니면 판매사, 방판사 이런 경험자.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죠? 유통사업 경험자들이 유통사업을 잘하겠죠? 아닌가요? 유통사업 경험자들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지하시면 돼요. 학습지 하셨던 분들은 학습지 하셨던 분들을 리크루팅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유통하셨던 분을 리크루팅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인턴부터, 즉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희 엄마, 순이 엄마를 찾으시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시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 아래로 리크루팅 해주면 되지. 사자는요, 양떼를 이끌 수 있어요. 하지만 양은요, 사자떼를 이끌지 못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인턴이 생겨도요, 그 사람들을 인솔할 수 있어요. 맞죠? 즉 뭐냐면 내가 인턴 사원 가지고만 자꾸 사업하시면 여러분들 조직이 크질 않아요. 근데 내 사업자 중에 대리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경험을 해보시고 이걸 아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포진돼 있어. 그러면 인턴이 많아도 괜찮아. 왜? 커져.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과장급이 돼. 그럼 막 커지는 거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커싱을 우리 유통사업이에요. 유통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이니까 사업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리크루팅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명단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만두신 분 중에서 유경험자들 또는 강판 경험자들 이런 사람들 모셔오라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타사 네트워커들 계속해서 접촉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트너의 명단 중에서도 찾아내시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파트너들 명단 중에서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900만 명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라니까요. 이 수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알려주는 아주 핵심 내용이죠. 다 알려드렸습니다.